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현장부터 가볼까요? 오름을 불태우며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 들불축제가 절기상 경칩을 하루 넘긴 오늘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 들불축제가 시작된 제주시청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들불, 꿈을 싣고 세계를 밝히다라는 주제의 축제 첫날인 오늘, 지금 시간 현재 외국인들이 공연하는 들불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들불은 2시간 전 삼성연에서 채화돼 군악대와 풍물패의 호의를 받으며 제주시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들불은 제주시청 광장에 도착해 다시 26개로 나뉘었는데요. 제주시 26개 읍동면이 함께 이 축제를 갖고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들불은 모레 토요일 밤 저녁 8시 40분 들불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들불 씨앗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축제는 내일부터 축제장인 새별오름 일대로 옮겨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들불축제는 시민 참여가 강화됐습니다. 들불불치를 제주시청으로 옮기는 봉송 퍼레이드부터 소원 달집 만들기 경연대회, 대형 도른딸 소원 성취 세레머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의 열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제주도 관광축제 추진협의회 김봉호 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시민으로서 이번 축제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우수 축제 정말 마음이 벅차고요. 제주 시민과 소통해가면서 전통 문화에 맞게끔 아주 우리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그런 역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우수 축제를 넘어서 글로벌 하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계신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불축제에서는 보통 한 해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혹시 시민분께서 갖고 계신 소원이 하나 있을까요? 네, 인천 송도에서 축제 구경하러 왔고요. 저는 금강산에 관광하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서 그건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들불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청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린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주에는 북미 정상회담 특보 관계로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지난 2주간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일으킨 뉴스는 제주 제2공항과 공군기지와의 연계설에 대해서 사실에 가깝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팩트체크였습니다. 8,4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1,1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귀에 쏙 들어온다는 댓글도 있는 반면에 당연히 공군기지도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제 뉴스도 2공항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KBS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문제점에 대한 속보 뉴스인데요. 기상 분석과 관련해서 눈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8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지난달 2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경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속히 하지 마십시오. 모당 꼭 시민단체 같아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예? 접속하지 마십시오. 예, 또 모단체 가가지고 또 머리 아프니까. 어제 버스 회사 노사 간 쟁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늘부터 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예정인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종점. 버스기사 박병현 씨는 여기서 하루 6차례 40분 정도 쉬지만 밥을 먹거나 잠시 눈을 붙일 공간도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냅니다. 아니면 오다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서 김밥 아니면 컵라면 이 뒷좌석에서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출발하는 거죠. 도내 버스 종점 30여 곳 가운데 80%에는 이처럼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도내 8개 버스 노조와 사측은 휴게 공간 확충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무 시간 단축, 기사 추가 고용 등 노조 요구 사항을 놓고 3차례 조정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월 6일까지 처리 기한이었고요. 조정 절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해 제주 여객 노조가 가장 먼저 찬성 97%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버스 노조는 투표 결과가 찬성일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결의가 되면 노동위원회 그 행정 지도하고는 상관은 없이 그냥 진행할 거예요, 파업.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17만 명을 넘어서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노사 간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고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오늘도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에 대한 보도를 이어갑니다. 제2공항 후보지를 평가할 때 과업 지시를 받은 집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남권 신공항 용역과 비교해보니 의문이 더 커집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후보지는 가덕과 밀양, 김해 등 3곳. 용역을 맡은 ADPI는 후보지별로 2-3곳을 정해 집안조사를 했습니다. 집안조사 방법도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시추와 땅속에 길 또는 동굴을 만드는 작업 등 2가지를 병행했습니다. 토양과 안반 표본을 채취해 실험실 시험도 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 권짜리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제공됐습니다. 제2공항 후보지 평가를 하며 국토부 과업 지시서에도 명시된 집안조사를 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 시추 조사의 결과가 영남권 조사 같은 경우는 별책 부록으로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자세한 그 시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제주공항 사타 같은 경우는 전혀 시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문헌사로만 조사하는 결과만 나와서 신뢰성을 좀 상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당시 집안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후보지에 대한 보안 유지를 들면서 집안조사 비용 3천만 원은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타 용역진이 쓴 비용은 모두 7억 4천만 원. 원래 용역에 책정됐던 10억 원보다도 적고 20억 원에 이르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영남권 신공항 용역 보고서는 별책 부록 포함 약 800쪽으로 제주공항 용역 보고서의 2배가 넘고 집안조사를 비롯한 입지조사 관련은 2권의 보고서가 따로 제출됐습니다. 과업 지시서도 무시하고 비용도 반납하며 진행한 용역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도가 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과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 달 입찰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에는 피해 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과 소득 창출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인데 용역 기간은 16개월, 용역비는 6억 원 정도로 국제 입찰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2공항 반대 성사는 반대 대책위 등은 논평을 내고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국토부의 준비에 불과한 제2공항 계획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제주도에서 용역을 재개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며 64일째 제주도청 현관을 점거해온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이들은 도청 청원 경찰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제주도에서 농성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오늘부터 도청 현관을 점거하는 연좌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 기본 계획 중단 등 도지사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피켓 시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 7주년을 맞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평화의 섬이 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7년 전 구럼비 발파와 해군기지 공사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 길목에 들어섰고 성산에는 공군기지가 제2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려 해 12년 전 강정마을과 유사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JDC 문대린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주도민으로부터 환영받는 JDC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되 가장 시급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 경우 전담 조직을 만들어 토지주, 지역 주민과 소통에 주력하고 주요 사업들도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 이사장에게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고 JDC의 제주도 이관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 2를 넘긴 인천과 경북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2021년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 애월읍은 3만 4천여 명, 가장 적은 서귀포시 정방 중앙천지동은 9천여 명으로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긴 제주도 의원 선거구도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오늘은 이번 주 가장 큰 화제를 끌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시한 내에 문을 열지 않자 예상대로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죠. 네, 그렇죠. 원래 다음 주 녹지 측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KBS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사업계획서 공개를 제주도에 요청했는데 제주도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신청을 하자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게 민간인과 공무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심의위원회인데요. 여기서 한 달 전쯤 법인 정보를 포함한 이 별첨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주 월요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녹지 측이 지난달 말에 제주도를 상대로 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냈고요. 아직 결론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이 사업계획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사실 이게 비공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게 밝히는 게 사실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이 전국적인 관심사인데다가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 보도를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계획서 공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좀 시원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지난해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제주도민 참여단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한 지점이 이 지점이었는데 정부와 제주도가 사업계획서를 과연 제대로 심의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당시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공개해버리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라는 논리를 냈고요. 원희룡 지사 역시 이 사업자의 영업 권리 때문에 비공개할 뿐이지 만약에 공개를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업 계획서라는 거에 뭐 대단한 비밀이 있거나 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지사가 뭐 사업 계획서도 일일이 다 안 보고 했냐. 사실 그 안에 보면요.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정치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자신만만한데 이렇게 공개해도 문제가 될 게 없으면 이제 입수한 자료를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법적 쟁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이 제주특별법을 보면 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그 사업자가 그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보면 이 투자 금액은 $500만 이상 그리고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달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사실 논란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조항이 앞선 조항에 심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이 사업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영리 법인한테 허용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심사하라.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내국인 투자도 한 49% 정도까지 그렇죠. 허용한다? 49.9%까지 그렇죠. 허용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국립 영리 병원을 금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조항을 놓고 이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제주도가 이 조례가 뭐 법률에 위배된다 하면 뭐 제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 조례를 놓고 일단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봤거든요. 그 요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녹지그룹에서 100% 투자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사업 시행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50% 이상 아닙니까? 100% 네.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투자가 맞다면 그다음 봐야 될 거는 이 의료기관이 과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리고 국내 법인에서 우회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결국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도 재차 여쭤봤지만 검증 결과 어떻게 됐나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 쭉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입수한 사업계획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2015년 심사 당시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해달라고 이게 제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약본입니다.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요약본이고요. 두 번째 문서는 제주도가 시민단체에서 정보 공개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이 정도는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개를 결정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도 녹지국제병원 측이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소송을 건 상태고요. 근데 셋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비공개 결정돼. 즉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업자의 어떤 정보, 사업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자료인데 이게 별첨 자료입니다. 이 비공개 자료까지 다 입수를 했는데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 세 가지 자료에 조금씩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 둘, 셋.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사이에 조금씩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네. 심의위원들이 2015년 심사 당시 검토했던 요약 자료, 아까 10페이지도 안 된다는 요약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에서 100% 투자했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고요. 네. 자, 공개가 예정됐던 본문을 보면 해외 의료 네트워크로 BCC와
이데아라는 중국과 일본 의료기관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그 요약본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기관, 아까 BCC와 이데아라는 두 기관은 운영 지원과 환자 유치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녹지도 환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녹지가 주도권을 쥐고 BCC와 이데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흥미로운 지점이 이 점입니다. 네. 끝까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별첨 자료를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북경연합리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업무 협약서인데요. 그러니까 네. 녹지하고 그 두 개 아까 BCC와 이데아 맺은 협약서인데 북경연합리거가 이제 BCC입니다. 이게 의료진 채용을 누가 하느냐? BCC가 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녹지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데아와도 협약을 맺었는데 뭐 똑같습니다. 협약서는 일본 이데아와도 협약을 맺었는데 역시 의료진 채용은 이데아가 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이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뭘 선택합니까? 시설과 의사.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좋은 의사가 왔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의료진을 채용한다는 건 병원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녹지가 이게 부동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는 병원만 짓고 BCC와 이데아가 병원을 운영할 거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2015년 영리병원 심사를 했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전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공개가 됐을 때에 논란이 커지고 그리고 반대 목소리가 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려했겠죠.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개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도 사실은 이거를 공개를 꺼렸다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BCC 그리고 이데아 중국과 일본의 의료기관이라면 뭐 의료 경험도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 또 내국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럼 의회 투자 논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회 투자 논란이라는 게 결국 내국인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그렇죠. 조항이기 네. 때문에요. 상식적인 다 그런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는 녹지그룹은 중국의 대기업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대기업인데, 근데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전문기관의 지원은 불가피하죠. 근데 문제는 이 BCC와 이데아 이 두 기관에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입니다. 즉 외피만 중국 병원, 일본 병원이지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영리병원 설립을 제주에서 처음 시도했던 업체가 있죠. 그린랜드 헬스케어. 이게 그러니까 녹지그룹에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다 자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린랜드 헬스케어인데 이때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졌던 회사가 바로 BCC와 이데아였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면서 우회 투자 논란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했죠. 그래서 녹지가 새로 만든 회사가 녹지국제병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이번에 비공개했다가 나중에 공개 결정된 이 자료를 봤더니 BCC와 이데아가 의료 네트워크라는 명분으로 사업 계획서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도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회 투자 논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지금 중국의 BCC와 일본의 이데아인데 이들이 의사 채용을 하거나 한 내용들을 지금 다시 또 지금 숨기고 있어서 이건 결국은 제주도가 의혹을 스스로 증폭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가 우회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거고요. 또 이번에 확인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는 또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주 뭔가 이상하다, 좀 네.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혹에 당연히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대외 비밀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답을 할 상황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숨기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따지겠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정보 공개를 하는 것, 모든 도민들이 그 정보를 아는 거는 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분명히 침해하는 영역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은 모든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심지어는 별첨은 고사하고 본문은 고사하고 그 10페이지짜리 요약본만 보고 심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제주도 제가 아무리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제주도가 그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주도가 녹지영리병원 허가를 처음부터 기정사실로 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순수하게 의도가 아니다, 몰랐다라고 하면 제주도가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공개하는 이 투명한 행정만이 의혹을 없애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오늘 제주 밖 세상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롭게 마련한 이 코너에선 글로벌 뉴스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복구 작업 시점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로 나타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복구가 시작됐을 수도, 회담 전에 개시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을 제외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학 두 곳에서 현지 시간 어제 수상한 소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런던의 공항과 기차역 등 세 곳에서 소형 폭발물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발견된 폭발물들은 안전하게 처리돼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국내 소식도 알아볼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톱뉴스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 속보입니다. 청정 지역 제주에서도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때 단계별로 비상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번 주처럼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3일 이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공공부문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이어질 때는 운행 제한 차량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역별로 차량 이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중 공동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 추진됩니다. 또 올해 안에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안에 양국 전문가가 모여 예보 전송 방식과 주기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기 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2에서 3일 전 조기 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출력을 제한해야 하는 석탄 발전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오래된 석탄 발전 2기를 추가로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와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 보장 등 큰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오늘 이런 합의를 의결하려고 했는데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무산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실업 부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합의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참석이 취소됐습니다. 청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언론 속보를 통해 알았을 만큼 참여해서 배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처럼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합의안에 반대해왔고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기구의 참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가 무산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며 본위원회를 오는 11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실버 세대에도 이 크리에이터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식탁에서 반죽한 밀가루가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빵이 됩니다. 유튜버는 올해 69세 옐레나 페트로빅 할머니입니다. 옛날 할머니가 해주던 요리법으로 향수를 자극해 지난해 베스트 유튜브 채널 50에 뽑힐 정도로 인기입니다. Prvom godinom moga rada i snimanja na YouTubeu, evo za nekoliko dana 150.000 i preko 52-3 milijuna pregleda. 한국인 실버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라는 채널로 인기를 끈 박막래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한국 대표 크리에이터로 구글 본사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그거 아이용가 아이르롱인가 그거 간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게 걱정이네. 중국에서는 99세 먹방 크리에이터 할머니의 생방송이 팔로워 수 41만 명을 넘어서며 화제가 됐고 일본의 노인 부부는 백발 패셔니스타로 통하며 전 세계에서 78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무대로 여겨졌던 온라인 채널에서 노년층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20에서 30대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 IT 기기 사용에 익숙해진 노년층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용 중인 대형 가전제품 상당수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노인시설은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련 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20곳에 대해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가전제품 411대 가운데 58%인 239대가 권장 사용기간을 초과했으며 별다른 안전점검도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배선도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중 에어컨 21대, 냉장고 6대, TV 12대가 지나치게 많은 가전제품을 함께 연결한 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TV 내부나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등에 먼지가 낀 상태로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습기가 많은 목욕탕에 설치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노인 요양시설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일반 가정보다 장시간 상시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주로 소화기 작동 여부나 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형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해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노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어 도사나 이어 도사나 요 노를 저어서 어딜 가리 진도바다 한 골로 가세 이어 도사나 이어 도사나 떠날 때 들어올 때 힘든 노동로가 되는 겁니다. 산도 따라 회질러기 전조사 이어도 사나 두강의 사람도 이제 경영 맞춰 그러니까 이제 걷지 고향 생각도 나고 부모 생각도 나고 상제간 생각도 나고 그냥 막 이어도 사나 이어잖아 저라 저라 차 저라 베개라 콩콩 기어라 콩콩 져라 이어도 사나 쳐라 베개라 서춘 해녀들은 노래가 늘어져 이어사나 우리 동춘 해녀는 이어사나 저라 경비야배는 잘도 간다 이 모래라 섬이나 아니면 육지에 출가물질 갈 때 그 무동력선에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원시 어업노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도 말고 선왕님아 앞발로라 집안 식구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온갖 제주 여성의 정서가 해녀 노래에 다 표현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우리 아베는 잠도자다 전매새끼 1970년대 이후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해녀 노래의 기능은 거의 소멸되었는데 그 지속 보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퇴근길 맑은 날씨 속에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반가운 바람 덕에 서서히 맑은 공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보온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은 3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일사의해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하늘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6도 분포로 오늘 아침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해상은 현재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북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2.5m로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3m로 일면서 풍랑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공항이 맑은 가운데 제주 기점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번째 7시 오늘 제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에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